안녕하십니까. 신구입니다. 1980년 12월 1일 대한민국 최초로 KBS가 칼라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사에도 그리고 대한민국 방송사에도 아주 의미 있는 날이었죠. 사실 우리나라는 70년대 이미 칼라 텔레비전을 생산하고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사치 분위기를 조장하고 또 국민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이유에서 칼라 텔레비전 방영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생산한 칼라 텔레비전은 거의 수출을 했었죠. 근데 우리나라 칼라 텔레비전의 90% 정도를 수입해가던 미국이 그럽니다. 한국은 자국민한테는 팔지를 않으면서 왜 다른 나라에만 파느냐? 수입 대수를 줄이겠다. 결국 생산한 칼라 텔레비전은 국내에서 소비해야 했고 그래서 칼라 텔레비전 방송이 시작된 겁니다. 전자업계를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 선택이었던 거죠. 흑백 텔레비전에서 칼라 텔레비전으로의 전환은 한국 사회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여보! 왜? 잠시만요. 서석준 상공부 장관의 부인이 출근하려는 남편을 불렀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넥타이를 남편 앞에 내밀어 보였다. 오늘 기자 브리핑 있다면서요. 전자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아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기자 브리핑하면 뉴스에 나올 텐데 넥타이 색깔이 그게 뭐예요? 이거 어때서? 칼라 텔레비전 시대예요. 칼라 텔레비전. 그렇게 칙칙한 국방색 안 어울려요. 이거 어때요? 화사하잖아요. 주홍색. 이거 정부 고위공무원 이런 거 메고 있으면 국민들이 욕해요.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시대가 바뀐 걸 당신만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제 드라마 달동네에서 이나쿤이 넥타이를 이 색깔로 메고 나왔는데 얼마나 멋지던지. 어서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 사람이. 일부러 백화점에 가서 골라 샀단 말이에요. 두고 봐요. 텔레비전 화면에 훨씬 더 잘 나올 거예요. 카카, 전자산업 육성 방안의 내용 먼저 보고 올리겠습니다. 1981년 3월 전자산업 육성 방안이라는 보고서가 만들어졌다. 이 보고서는 정부 경제부처의 실무 책임자들이 몇 달 동안 준비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자산업은 가전제품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상품 수출이 세계 수출 시장의 1%에 육박한 1977년 선진국들로부터 수입 규제 압력이 거세졌습니다. 미국이 이제 더 이상 한국산 칼라 텔레비전 몽땅 안 사가겠다. 그게 따지고 보면 그거 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전 중심의 전자산업 구조를 반도체, 전자교환기, 컴퓨터 등 3대 전략 품목 중심으로 바꾸겠습니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기업도 자유롭게 전자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전자산업을 키워야지. 근데 그 사장관. 예, 카카. 그 넥타이 색깔 좋습니다. 응? 예? 이따가 기자들 만나서 브리핑하면은 9시 뉴스에는 아주 잘 나오겠네. 그게 제 집사람이 칼라 텔레비전을 보고 어떤 배우가 이 색깔의 넥타이를 맸다고 해서. 좋다는 말입니다. 내 나쁜 뜻으로 한 말이 아니고. 뉴스도 칼라로 나오는데 관료들이 자기 모습에 어떻게 비치는지 그것도 신경을 좀 써야지. 예, 카카. 카카. 이범석 비서실장, 뭐 할 말이 있어요? 칼라 텔레비전 시대가 시작되면서 확실히 국민들의 옷차림이 화사해지고
여자들의 화장법 이런 것도 많이 화려해졌습니다. 그렇겠죠. 연관 산업의 발달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렇죠. 화장품, 의류, 뭐 기타 많겠지. 칼라 시대가 우리 경제를 좀 활성화해주면 좋은 일이고. 아, 사장관, 그래서 전자산업 육성 방안 계속해봐요. 예, 카카. 그래서 전자산업의 구조를 3대 전략 품목 중심으로 바꾸면 1986년이 되면 105억 달러 생산에 70억 달러 정도의 수출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대로 가는 걸로 하고, 필요한 관련 법규가 있으면 개정을 하고, 풀어야 할 규제가 있으면 규제도 풀고. 알겠습니다. 서장관, 예, 카카. 그 주황색 넥타이, 내 오늘 9시 뉴스에 어떻게 잘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전자산업 육성 방안을 참고로 해서 1981년 전자산업진흥법이 개정됐다. 각 기업들은 이와 같은 추이를 주시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는 국제그룹도 있었다. 국제그룹의 경우 양정모 회장을 주축으로 사위들이 기업의 중요 위치에 포진해 있었다. 전자산업에 관한 시장 상황이 변하자 이 현대가 전자산업에 뛰어든다합니다. 현대 정주영 회장이 네. 그분은 돈이 좀 된다, 정부가 좀 밀어준다 하면 손을 안 대는 데가 없구만. 그렇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안에 모던 일렉트로닉 시스템을 설립했고 경기도 이천에다가는 종합전자공장을 건설한다 합니다. 이천에 종합전자공장을? 컴퓨터 산업에 적극 진출하라는 것 같습니다. 아하, 컴퓨터 산업. 그리고 대우의 경우는 대우도? 대우는 전자 갖고 있잖아. 예, 대우전자가 대한전선의 가전사업부를, 그리고 대우통신은 대한통신과 오리온전기, 대한콘덴사를 흡수해가 규모를 키울 예정이라 합니다. 회장님, 김 부회장. 우리 국제도 뭔가 새로운 사업을 모색해봐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하고 있잖아. 제주도 하고, 부산의 최대 규모로다가 하얏트 호텔도 건설하고, 또 통도사 골프장에, 또 용산에다가는 신사업 건설도 하고. 예, 그런 거 말고, 전자나 이런 쪽으로다가. 한 사장 생각은 어떻노? 생각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국제의 자본 상태가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 그동안 기업 인수도 많이 했고 그 과정에서 재무 구조가 억수로 악화됐습니다. 그래도 현대도 뛰어들고 대우도 영역을 저렇게 넓히는데. 현대는 현대고 대우는 대우고. 김 부회장, 우리는 지금 자금 여력이 이러다 사채까지 써야. 사채는 안 된다. 사채는 절대 안 돼. 회장님, 장인어른 걱정 마십시오. 이 사채를 서가면서까지 사업을 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고 형님, 그래. 자꾸 안 된다 하시는데 어떻게 도전해볼 방법을 찾지도 않고 그러십니까? 현대하고 대우하고 그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요, 자기 돈이 많아가 사업 벌이는 거 아닙니다. 이봐, 자네는 이제 겨우 30 중반이야. 아버님이 좀 입반짝해서 말이지. 앞뒤 재보지도 않고 너무 그렇게 설치고 나서는 거 아니야? 형님! 시끄럽다, 인마! 너희들이 자꾸 그래 싸우니까네. 사람들이 그러잖아. 국제그룹이 망하면은 사우들 때문이라고. 회사야 죽든지 말든지 기회만 되면 싸운다고. 죄송합니다. 당연히 죄송해야지. 내가 그 소리 얼마나 듣기 싫은지 아나? 내 아들들이 아직 어리가 자네들한테 계열사 맡기고 있다마는 그래도 사우도 가족 아이고. 가족이면 가족답게
서로 더 많이 이해하고 양보하고 그래 회사를 키워야 할 거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우리한테는 지금으로서는 여력이 없는 거는 맞다. 부채 비율이 10대 기업 가운데 우리가 가장 높단 말이다. 우리가 벌리놓은 거 말고 더 벌리는 거는 확실히 무리야. 그랬다. 국제그룹은 1970년대를 거쳐오면서 무리한 사업 확장을 하기는 했었다. 관련 기록을 잠깐 보자. 월간 신동아 1985년 4월호. 국제그룹은 종합무역상사인 국제상사를 모기업으로 연합철강, 원풍산업, 국제종합기계, 국제방직, 동서증권, 국제제지, 조광무역, 국제상선, 연합물산, 풍국화학, 동우산업, 성창섬유, 국제통운, 국제토건, 국제기술개발, 남주개발, 신남개발, 국제제철, 한국산업 등 20개사다. 이들 20개 계열 회사는 무역, 신발, 철강, 건설, 기계, 방직, 증권, 제지, 섬유, 해운, 운수, 호텔 등 갖가지 업종에 진출해 있었다. 그런데 국제가 진출해 있었던 업종 가운데 상당 부분은 당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다. 그런데다 사옥 건설과 호텔, 골프장 건설에 적지 않은 자본이 투여되고 있었다. 그에 따른 금융 비용 부담 역시 만만치 않았다. 제5공화국이 부실 기업을 정리하는 데 본격적으로 총대를 매게 되는 인물은 김만재 씨입니다. 김만재 씨는 1983년 가을 재무부 장관으로 발탁됩니다마는 KDI 원장직을 그만둔 후에 잠시 한미은행의 행장으로 근무합니다. 김만재 씨를 한미은행장으로 발탁한 이는 바로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한미은행은 우리 경제의 전면적인 개방화, 자율화 방침에 따라 시중은행의 민영화 촉진의 일환으로 1983년 3월에 설립됐다. 국내 유수의 몇몇 기업과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공동 출자했다. 한미은행이 발족되기 전 어느 날, 김만재와 양정모가 만났다. 당시 김만재는 KDI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김 원장님께서 갑자기 만나자고 해갖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 무슨 일이십니까? 한미은행이 출범하는 건 알고 계시지요? 예. 제가 아마 그쪽 행장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원래 대학 교수로 간다 안 했습니까? 서강대학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요. 대통령 각하께서 제게 한미은행장을 맡으라고 하셨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근데, 오늘 웃잔 일로 저를 만나자 하셨습니까? 다른 게 아니고 한미은행을 발족하는 데에 국제그룹이 주식 지분을 좀 인수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식 지분이요? 한 얼마나요? 7%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만. 다른 기업들은 어떠십니까? 현대, 대우, 대한전선 등이 도와줄 것 같습니다. 김 원장님, 그럼 우리 국제는 좀 매주 있어. 아니, 양 회장님. 우리 국제는 지금 돈이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동해투자금융이나 경남은행 등의 금융권 지분도 있고요. 그래도
7% 정도는 각하께서 믿고 맡기셨는데 이제 명색이 은행장 할 사람이 주식 지분 인수 문제를 너무 나몰라라 하고 있기도 못해서 그럽니다. 제 입장을 봐서 좀 미안합니다.